네, 안녕하세요. 시스코의 최수영입니다. 저는 시스코의 데이터 센터 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 팀은 주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트 사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은 프로덕트 세일즈 스페셜리스트라고 하고 있고요. PSS는 뭐 쉽게 얘기하면 엔지니어링 조직과 세일즈 조직을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일단 클라우드에 대한 트렌드가 최근에 또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클라우드가 아니라 최근에는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를 바라보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트렌드에 맞춰서 시스코의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미 이런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적용하셨는지에 대한 사례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는 뭐 이미 많이 받아오셨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거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미 IDC에서 몇 년 전에 밝힌 자료예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대부분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이미 도입을 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멀티 클라우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T 인프라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따라서 진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다른 외부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브옵스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클라우드의 가장 핵심 기술이 이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이 모멘텀으로 클라우드의 방향이 급격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제는 개발자들을 자꾸 늘리려고 하고 있고 이 개발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앱을 만들고 결국 이러한 더 많은 앱들이 회사의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연결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 측면에서 놓고 보면 클라우드를 도입해서 과연 혁신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IDC는 56%의 기업이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민첩성 측면에서 봐도 도입하신 절반 정도의 고객은 이걸 도입해서 회사의 민첩성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월스트리트 얘기는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이들이 급속하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대형 기업들이 어떻게 시장을 지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는 오히려 대형 기업들이 개발자들을 많이 하이어링하고 있고 심지어 오픈소스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IT 환경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아닐 거고요. IT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혁신을 해라라고 하는 니즈를 굉장히 많이 받아왔을 겁니다. 온프레미스 환경만 예를 들어서 본다면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도입을 해서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혁신할 거냐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일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민첩성이나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도 큰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스코의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스코도 이러한 여러 가지 푸시, 민첩성 또는 생산성 향상에 대한 요구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기업이었었는데요. 시스코에는 시스코 커머스라고 하는 온라인 툴이 있습니다. 한 몇만 명 정도 되는 시스코의 직원들 그리고 거기에 10배, 20배가 넘는 수십만 명 되는 저희 파트너사 직원들이 거의 매일 접속을 해서 고객분들이 요청하는 시스템에 대한 구성 정보를 입력하고 견적을 내고 발주를 내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트랜잭션은 연간 한 60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발주가 나가는 것만 그 정도니까 그 안에 사실 구성되고 폐기되고 하는 것까지 합치면 거기 한 10배 정도 되는 트랜잭션이 사실 안에서 돌고 있는 시스코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시스코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혁신을 3년 전에 감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놓고 보면 지금은 이 어플리케이션 예전에 좀 느린 측면이 있었어요. 사용자들이 들어가서 라우터에다 모듈 하나 놓고 서버에 CPU 메모리 하나 바꿀 때마다 리스폰스 타임이
조금씩 기다려야 되는, 워낙 많은 유저가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좀 있었는데, 개선하고 나서는 리스폰스 타임이 5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데 주기적으로 다운타임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주말에 들어가면 접속이 안 되거나 하는 타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다운타임이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이제는 거의 다운타임 없이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저희 스스로도 어플리케이션을 개선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요. 아까 인터사이트라고 하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슬라이드를 조금씩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저희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버전에서 그러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몇 버전 화면에서 어떤 기능을 제공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제 저희 내부 직원들끼리 얘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 접속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써봤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매주 화요일 날 버전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썼던 어플리케이션과 지난주에 썼던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툴뿐만 아니라 저희가 외부적으로 고객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툴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했고, 이러한 혁신들이 매주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을 하셨다면 그 다음 고민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가져가고 이 둘을 어떻게 운영적으로 서로 연결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일 겁니다. 대부분 IT팀은 기존에 운영해야 되는 IT 인프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운영하면서 동시에 이런 혁신을 이루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셔야 되겠죠. 뭐 네트워크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여러 인프라라든가 또는 보안 솔루션,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 향으로 바꾸는 작업들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 동시에 회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IT 조직들, 예를 들면 개발자 조직, 운영 조직, 또 일부 클라우드 팀들이 만들어진 조직들이 있죠. 이들 간에 개발하고 운영하는 환경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바꿔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차세대 운영 툴은 무엇이 될 것인지, 뭐 이런 고민들을 아마 같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스코의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크게 5개 정도의 스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하단부에 있는 부분이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이 영역은 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저희 하이퍼플렉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버 스토리지는 IT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리소스를 일단 채워놨고요. 그 위에 다양한 자원들을 연결하기 위한 SDN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ACI라고 하는 SDN을 이용을 해서 IT 자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얹을 차례인데요. 여러 개의 흩어져 있는 클라우드에 다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수시로 디플로이하고 터미네이션하고 하는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툴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스코의 클라우드 센터라고 하는 클라우드 관리 솔루션들이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가상화 플랫폼을 넘어서서 이제는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한 컨테이너 플랫폼들을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도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하는 MSA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베어메탈이나 피지컬한 장비를 운영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고객분들 머릿속에 형상, 토폴로지, 구성 정보들이 다 들어있을 건데, 이게 가상화로 넘어가면서 운영 관리가 조금 어려워지셨죠. 근데 이제는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또는 멀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그 형상 관리가 더욱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능 문제가 생기면 어느 구간에서 생겼는지를 찾아내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더 이상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또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앱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인수해서
가시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멀티클라우드 플랫폼부터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데이터 센터 안에 서버 스토리지는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서버 스토리지들이 가져야 하는 요건들이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 센터 안에 이런 멀티 플랫폼들을 넣게 되면 자꾸 늘어나겠죠, 자원들이. 그럼 어떻게 쉽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이냐, 관리 운영 툴들이 같이 제공이 되느냐, 그게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들이 첫 번째 이슈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필요한 만큼만 작게 도입하고 필요에 따라서 쉽게 늘려갈 수 있는 형태의 인프라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스케일 아웃이 어떻게 잘 편리하게 지원되느냐 하는 형태로 장비들을 또 보셔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을 한다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염두에 두고 인프라를 구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쉽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느냐 하는 측면도 보셔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컨테이너로 갈 수도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은 일부 가상화해서 또 버추얼 머신으로 올릴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해야 될 겁니다. 데이터 센터 안에서는 이렇고요. 이러한 인프라를 이제 회사 바깥으로 펼치려고 하다 보면 결국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됐든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새로운 영역들을 같이 올려야 될 텐데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올리기 위해서는 IaaS나 PaaS 솔루션들을 이 플랫폼에 쉽게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한 솔루션들을 올려서 같이 퍼블릭 클라우드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기능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지도 또 솔루션의 중요한 한 관점이 될 거고요. 앞에 세션에서도 엣지 컴퓨팅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컴퓨팅 쪽의 요건하고 엣지에 들어가는 컴퓨팅 요건이 좀 다릅니다. 엣지는 아무래도 좀 작은 용량, 가볍게, 그리고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만들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관리가 용이하게 만들어야 되는 점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주로 IoT나 또는 원격지에서 발생한 정보를 바로바로 인식을 해서 분석하고 추론하는 이런 기능들용으로 엣지 컴퓨팅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건데요. 그 시스코 하이퍼플렉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다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이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서버 가상화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버추얼 머신 형태의 자원들을 운영하실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 자원을 아예 가상화 자원이 아닌 컨테이너 전용 자원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구성은 다 가능하시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버추얼 머신 형태로 위에다 올릴 수도 있고 아예 네이티브하게 올리는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원을 이용해서 IaaS PaaS를 온프레미스에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연동하는 솔루션을 시스코가 함께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초적으로 내려가면 기본적으로는 서버하고 스토리지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의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플랫폼들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 센터 여러 곳 또는 브랜치나 엣지 쪽의 여러 곳에 자원들을 배포한다면 그 자원들을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또 새롭게 대두가 됩니다. 시스코는 주로 네트워크의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였었고 SDN이라고 하는 트렌드가 일어나서 진화하고 있을 때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ACI라고 하는 시스코의 SDN 솔루션들을 구성을 했는데 이 솔루션들이 초창기에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자원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할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기술들이 거의 완성이 돼갈 무렵 고객분들이 또 다른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DR 센터나 E 센터, 3센터들도 마치 이 주센터에 있는 ACI처럼 동작할 수 있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꾸며달라고 하는 숙제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ACI의 멀티사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에 각각 분리되어져 구성되어져 있는 ACI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고객사들이 DR을 단순히 DR로 쓰시는 게 아니라 G센터와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 게 이제 클라우드 바람이죠. 고객분들이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다가 많은 워크로드를 얹고 계시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각각의 클라우드마다 접속해서 클라우드 안에 버추얼 네트워크를 운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자원이 많아지다 보니 이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의 네트워크 운영도 또 다른 한 축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고민을 한 것은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도 마치 ACI처럼 동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컨트롤러를 각 퍼블릭 클라우드에다 얹고 이러한 컨트롤러가 주센터에 있는 SDN 컨트롤러와 같이 연계가 돼서 퍼블릭 클라우드의 네트워크도 마치 주센터에 있는 네트워크처럼 동일하게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는 ACI Anywhere라는 컨셉으로 저희 ACI 솔루션들이 진화하고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ACI는 데이터 센터 안에 SDN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단순 기술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센터, 여러 개의 클라우드에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해서 하나의 패브릭으로 운영 관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솔루션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크로드들이 온프레미스, DR 센터, E 센터, 퍼블릭에 막 이제 흩어져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런 흩어져 있는 자원들한테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스코에서는 시스코 클라우드 센터라고 하는 멀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을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시스코가 잘하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잘하는 기업들,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까지 인수를 해서 저희 솔루션을 같이 융합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센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센터는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델링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요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웹 서버가 몇 개 있어야 되고, 그 웹 서버는 어떤 사이즈의 버추얼 머신이어야 되고, 거기는 어떤 OS가 올라가야 되고, 그 뒷단에는 방화벽이 있어야 되고, 그 뒷단에는 와스 서버나 DB 서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들의 각각의 OS 버전 정보들, 거기에 설치되어야 되는 소프트웨어 정보들을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모델링된 정보를 가지고 서로 다른 클라우드에 필요할 때마다 워크로드들을 배포할 수 있게 만드는 솔루션이 시스코의 클라우드 센터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한번 하고 여러 번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디플로이 하고자 하는 타겟 클라우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런치하는데 이거는 중국 지역에 런치를 할 때는 알리바바에 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에 런치할 때는 아무래도 서부 지역이 유저가 많으니까 US 웨스트에 있는 아마존에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동일한 모델을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서로 다른 클라우드만 지정해서 클릭해주면 바로 어플리케이션들이 배포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밑에 있는 앱 다이나믹스도 저희가 인수한 솔루션인데요. APM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아마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퍼포먼스를 모니터링하는 툴입니다. 기존의 APM은 회사 내 특정 포인트에서 그 포인트를 지나가는 트랜잭션들을 모니터링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측정하고 관리하도록끔 동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MSA 아키텍처가 되면서 엔드 유저는 퍼블릭 클라우드 상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서비스들이 쪼개져서 여기저기 서로 다른 센터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엔드 유저가 어플리케이션 속도가 늦습니다라고 하는 이슈 제기를 했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은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엔드 투 엔드, 사용자의 단말부터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는 여러 서비스들까지 전부 같이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필요하고요. 앱 다이나믹스는 퍼블릭 클라우드까지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솔루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트랜잭션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밸류가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까지도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서 그걸로 인한 비즈니스 밸류가 얼마인지, 즉 레비뉴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IT 운영자들이 좀 더 전략적인 비즈니스 쪽에 사이트들을 갖게 하고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도구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거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솔루션들로 다 온프레미스를 구성하고 나면 구글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구글하고는 이 인프라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솔루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스코하고 구글은 이 구글이 제공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온프레미스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고민들을 같이 했고 솔루션들을 공동 개발했습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역들을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연결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킹 기능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고객분들이 이제는 서비스들을 일부는 온프렘, 일부는 퍼블릭에다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서비스들을 잘 관리하고 연결하고 하는 기능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양쪽에 배포하기 쉽게 만드는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거라고 봤고 또 보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을 저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솔루션을 나누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시스코의 클라우드 서비스 라우터 1000V라고 하는 이 제품은 네트워크 장비의 기능을 버추얼 머신 형태로 구현한 솔루션입니다. 대부분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미 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내부에 있는 온프레미스 네트워크하고 쉽게 VPN 터널링을 구성을 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흩어져 있는 서비스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구글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서비스 메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이스티오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그대로 구글 솔루션을 받아서 양쪽에서 서비스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센터를 통해서 양쪽에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스코의 스텔스 와치 클라우드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타고 흐르는 플로우들을 모니터링해서 보안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찾아주는 솔루션입니다. 이게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트래픽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글 클라우드의 VPC 플로우 로그 정보들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플로우들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봄으로 인해서 프라이빗에서 퍼블릭으로 트래픽이 갈 때 여러 가지 생기는 보안에 관련된 문제점들, 또 반대로 퍼블릭에서 프라이빗 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같이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클라우드 얘기에 또 아마존이 빠질 수가 없죠.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서로 다른 클라우드 환경을 사실 연결하려면 여기 있는 여러 레이어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분산 아키텍처 형태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즉 한쪽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다 구성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쪽에는 퍼블릭 환경에다 구성을 하고 그 둘을 잘 연결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구성하는 작업들이 쉬운 일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마존에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온프레미스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아마존과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출시한 이 솔루션이 월드와이드하게 보면 최초의 그 아마존에 있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프라이빗으로 익스텐션 해줄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구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프레미스에 있는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 위에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들을 가져가고요. 이 기능을 아마존에 있는 쿠버네티스 서비스하고 연결을 합니다. 물론 그 하단에는 당연히 CSR 1000V를 통해서 시큐어한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갖다 쓰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몇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매니지먼트 기능입니다. 양쪽의 워크로드들을 배치하는 이런 관리 기능은 시스코 컨테이너 그 플랫폼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CP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기능을 이용해서 아마존 상에 있는 워크로드를 올렸다 내렸다는 작업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컨테이너 기반의 솔루션들을 배포하려면 레지스트리 기능이 필요할 겁니다. 그 레지스트리 기능은 아마존에 있는 레지스트리 기능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시스코 컨테이너 플랫폼을 단독의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쓸 때에는 당연히 그 안에 레지스트리 기능이 있지만 이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연결할 때에는 양쪽에 있는 레지스트리 기능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기능은 아마존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했고요. 또 인증 관련된 펑션인 IAM 펑션도 아마존에 있는 기능을 써서 양쪽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은 이제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상에 있는 솔루션들을 적절히 연동을 하거나 조합을 해서 고객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면서 솔루션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있는 사례는 국내에 있는 그 하이테크 제조기업의 사례입니다. 대부분의 공장들이 공장 내에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공장이 확장을 하다 보면 인근한 공장, 2라인, 3라인, 4라인 이런 식으로 인접한 공장들이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객도 마찬가지의 사례였고요. 그런데 두 개 가까운 데 있는 공장의 네트워크가 서로 액티브 DR 이런 식으로밖에 구성이 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ACI라고 하는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단일 패브릭으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의 네트워크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양쪽의 데이터 센터가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로, 하나의 서브넷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워크로드를 서로 다른 데이터 센터에 옮겨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HPC 컴퓨팅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인데요. 이 고객은 수천 대의 그 컴퓨팅 자원들을 HPC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부별로 이 HPC 자원들을 쓰려고 하는 시기와 니즈가 서로 다르게 요건들이 들어옵니다. 물론 사업부별로 보안성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A 사업부가 수천 대 자원 중에서 50% 정도를 쓰고 나머지 자원 중에서 또 절반은 B 사업부가 쓰고 이런 식으로 그 자원들을 마치 풀로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각 사업부들한테 자원을 할당해 주는 형태로 HPC 환경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사업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이 HPC 자원들을 다시 재할당해 주느냐 하는 건데요. 기존 방식의 네트워크로 네트워크에 대한 변경을 진행하면서 할당해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전부 ACI라고 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로 다 엮었고요. SDN 컨트롤러에서 이제 네트워크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사업부별로 원하는 자원들을 바로바로 나누어서 엔드유저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금융 쪽의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도 보면 제조 쪽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규제로부터 조금 덜 제재를 받고 이런 편이기 때문에 제조 쪽이 좀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금융기업들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또는 SDDC 관련된 솔루션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미 대형 은행들도 다 이런 SDDC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국내 한 2금융권 쪽의 사례인데요. 여기에서는 레가시하게 금융권의 표준 구성인 주센터와 DR센터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을 네트워크에 노후화되고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두 개를 다 ACI로 확장을 해서 일단 네트워크 자체는 하나의 팹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추진했던 부분이 컴퓨팅 영역에 대한 혁신인데요. 주로 금융권에서는 웹아스 서버가 베어메탈 형태로 나누어서 각 업무 영역별로 망분리되어서 구축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사례일 겁니다. 여기는 망분리는 어쩔 수 없으니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베어메탈로 여러 개로 되어져 있는 그런 그 노후화된 자원들은 버추얼 머신으로 전환해서 다 하나로 묶어보자라고 하는 형태의 구조 변경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개발용, DR용 각각 저희 하이퍼플렉스라고 하는 HCI 자원을 도입을 했고 그 위에 가상화된 솔루션들을 얹은 형태로 일종의 가상화 작업 플러스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라고 하는 새로운 인프라를 전환하는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했고요. HCI 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하나가 DR도 같이 구성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센터의 업무들을 DR로 확장하는 부분까지 같이 구성을 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국내 병원 쪽에서 있었던 좀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일단 병원에서도 클라우드를 많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R&D용으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주로 개발자분들이나 의사 선생님 분들이 AI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의료 영상 정보들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는 IT 인프라라는 게 AI 서버, GPU 서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연구를 대부분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GPU 자원들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원들의 사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해야겠다라는 니즈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퍼플렉스를 이용을 해서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을 하고 여기에 클라우드에 저장하기에는 민감한 정보들 이런 것들은 전부 온프레미스에 저장을 했습니다. 하이퍼플렉스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스토리지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올렸고요. 이제 퍼블릭 쪽에 있는 GPU 자원들을 쓰려면 필요에 따라서 양쪽의 터널링을 뚫고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릭 쪽에 올리고 또 민감하지 않은 정보들로 가공된 내용들을 퍼블릭으로 올려서 분석을 진행한 다음에 GPU는 대부분 퍼블릭에 있으니까요. 그 분석된 결과를 온프레미스로 내려받고 퍼블릭 인스턴스는 없애야만 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블릭은 필요할 때마다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잠깐 사용을 하고 사용이 끝나면 다시 터미네이션하고 하는 이런 구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스코 클라우드 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센터는 쉽게 어플리케이션 모델을 퍼블릭 클라우드에 배포하고 다시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솔루션들을 구성을 했고요. 이게 특정 클라우드를 타겟팅해서 처음에 만들어졌지만 클라우드 센터는 대상 클라우드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다른 클라우드를 어느 순간부터 이용해야만 된다 하더라도 쉽게 클라우드를 변경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클라우드의 락인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구현을 한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이분들이 이제 GPU 자원을 계속 퍼블릭해서 쓰다 보니까 비용도 이슈가 있고 확장성도 이슈가 있어서 기구축되어져 있는 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다가 GPU를 얹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GPU를 얹으려면 서버의 폼팩터나 이런 게 좀 커야 되잖아요. 작게 생긴 폼팩터 서버에는 GPU 카드를 꽂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시스코의 하이퍼플렉스는 기본적으로 2U 서버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말은 이제 GPU를 여러 장 꽂을 수 있는 그런 폼팩터로 되어져 있어서 확장성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는 온프레미스에도 GPU를 추가 장착을 해서 일부 분석은 온프레미스 하고 일부 분석은 퍼블릭에서 하는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이노그리드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노그리드는 아마 밖에 부스가 있을 겁니다. 저희랑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 관련된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회사이고 국내에는 이미 많은 기업이나 공공 쪽의 클라우드 고객을 확보하고 계신 그 클라우드 솔루션 공급사죠. 이노그리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포탈입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포탈이 이제 기존 레가시한 네트워크 부분들에 대한 프로비저닝 이런 것들은 먼저 구축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SDN 환경을 사용하는 그런 고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포탈에서 네트워크를 프로비저닝하는 기능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니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SDN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개방성입니다. SDN 컨트롤러에서 API를 열어서 외부에서 누구든 그 API를 이용해서 솔루션들을 개발할 수 있게 개방형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노그리드 포탈에서 저희의 API를 이용을 해서 이노그리드 포탈이 ACI를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로 양사의 솔루션을 인티그레이션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노그리드 입장에서는 ACI가 구축되어 있는 고객한테 이노그리드의 솔루션을 같이 딜리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의 그 성과들을 가져왔고요. 시스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포탈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네트워크를 시스코 ACI로 쓰시더라도 이제는 SDN에 대한 컨트롤을 같이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성과들을 냈던 사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시스코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올릴 수 있는 컨테이너 플랫폼까지 기본적으로 온프레미스 위주로 솔루션들을 그동안 공급해 드렸고요. 이제는 멀티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니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들을 퍼블릭으로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구글 또는 아마존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 솔루션을 퍼블릭 클라우드 같이 연계해서 마치 하나의 플랫폼인 것처럼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미 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키텍처를 잘 활용하신다면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멀티클라우드 환경들을 이제는 손쉽게 운영을 해서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